오늘의 키워드입니다. 바로 음원이 들어와 있네요. 관련 로드맵은 어떨까요? 열어볼게요. 네, 일단 종목으로는 삼성전자, 소리바다, KT뮤직 등이 보이고 있습니다. 인상, 감성 쪽에서 집계가 됐고요. 버스커도 눈에 띄네요. 또 음반, 가격, 저작권료 등도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봄만 되면은 버스커가 음원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 봄만 되면 벚꽃 엔딩 다시 한번 들어보고 또 찾아보고 이러는데 꼭 얘네들이 그때쯤 신곡도 내놓고 그러더라고요. 이 음원 시장도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규모도 커져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요? 저 이거 보고 또 깜짝 놀랐습니다. 전체 시장 규모가요. 170억 달러고요. 매년 한 4에서 7% 정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 우리나라가 2억 달러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뭐 상당한 규모가 된 거 분명한데요. 중요한 것은 미국과 일본이 가장 큽니다. 미국이 45억 달러인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일본이 거의 맞먹습니다. 44억 달러고요. 영국이 13억, 독일도 13억 달러. 그리고 중국은 아직은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약간 보호하는 어떤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라서 그런데요. 네. 9,200만 달러 수준인데 앞으로 커지겠죠. 미국이 45억 달러로 가장 높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앞서 종목 로드맵에 삼성전자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삼성전자가 미국에 진출을 했다. 이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들고 진출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죠? 예, 스트리밍 라디오 밀크 뮤직이라는 것을 이제 뭐 소리바다 이런 거 같이 해갖고요.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7일인가요? 며칠 전부터 제가 무료 서비스한 걸 저도 광고를 봤는데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관심이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그 앱에서 소프트웨어나 내적인 것은 애플과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의 또 하나의 경쟁력의 무기를 장착했다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게 미국에서 네.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가 시작이 됐어요. 국내에도 그럼 금방 또 도입이 될까요? 뭐 가능성은 뭐 있겠지만 그것도 우리나라 안에서의 미국에서의 시장과 유럽의 시장, 우리나라 시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요. 바로 들어온다 안 나온다는 건 뭐 삼성전자가 결정할 일이겠죠. 네, 이 소식이 들리면서 일단 종목으로 봤을 때는 소리바다가 조금 반짝 상승을 보였었어요. 한 며칠 전에요. 네. 이 소리바다를 비롯해서 또 싸이가 봄에 컴백한다 얘기 들리니까 KT뮤직도 움직이고요. 음원주들이 좀 꿈틀꿈틀하고 있거든요. 이 음원 관련주에 대한 전략은 어떻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좋아지겠죠. 특히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은 음원 가격이 네. 계속 그 몇 년 전부터 해갖고 매년 올라가고 정해져 있을 겁니다. 인상 이슈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게 정해져 있을 겁니다. 네. 매년 얼마씩 올라갔다는 걸 제가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음원 관련주에는 기본적으로 지적 재산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갈수록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갈수록 지적 재산권에 대한 이슈는 강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세계적 추세이기 때문에 네. 장기적인 호재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음원 가격 인상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이 문화체육관광부 측에서 음원 가격 인상 관련 이슈를 내놨었거든요. 네네. 그 부분 어떤 내용인지 좀 전달해 줄 수 있나요? 2012년 6월부터요. 음원 사용료 규정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음원 제작자라든가요. 그리고 유통업자, 그리고 이제 정부 문화체육부에서 합의를 본 게 있어요. 네. 그래서 2016년까지요. 3년간 점진적으로 매년 10% 정도씩까지 인상하기로 이미 합의를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분명 올라가는 건 뭐 당연한 거겠지. 서로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슈는 아니다라는 건 말씀드리고 싶네요. 새롭게 저희가 호재로 볼 건 아니다. 그런데 이때쯤인가요? 홀드백 제도인가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해서 네. 좀 가격 인상 효과를 누려보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건 뭔가요? 그 홀드백이라는 게 홀드란 게 쫙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뒤로 뭉치는 게 홀드백이란 영어에 워낙 의미가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무료 월정액들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네, 월정액이요. 월정액인데 네. 이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유명한 가수다. 그래서 제가 GD를 데리고 있는 소속사 사장이고요. 정말 그러면 좋겠는데요. 소녀시대라든가 2NE1의 소속사 사장인데 이 친구들은 정액제를 안 묶이더라도요. 개별적으로 다운로드 받을 거 합니까? 네. 그러니까 내 가수, 내 친구들의 음원은 그냥 예를 들어서 한 묶음에 5,000원, 10,000원에 하는 그 상품에서 내 음악을 틀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월 정액 상품에 내 음반을 넣지 않겠다라는 그리고 거군요. 직접 너희가 손 사서 쓰라는 거죠. 바로 그게 홀드백 제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홀드백 제도의 한계성이 나오는데 그건 뭘까요? 그 왜냐면 중소형 조그만 그 신인 가수들은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알려지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하면 대형 기획사들, 뭐 YG나 SM 이런 데는 좋아하겠죠. JYP나. 그래서 그 외에 이래서 모르겠습니다. 안타라면 지금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회사들의 입장이 서로 다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아무래도 홍보적인 차원 면에서 봤을 때는 일단 다운로드 상위에 올라가야 하니까 그럼요. 홀드백 제도를 쓰기가 좀 한계점이 있다라는 풀이로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음원 관련주 얘기도 해봤어요. 이 전반적인 섹터를 놓고 봤을 때 이 가운데서 관심도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쨌든 음원만 쫙 놓고 본다 그러면요. 음원은 이제 제작을 하고 있고요. 저작권은 오리지널 갖고 있는 저는 YG 엔터가 YG 엔터요?
저 개인적으로 제가 2NE1 이런 쪽을 더 좋아하니까 소녀시대보다는 뭐 엑소 팬들한테 죄송하고 샤이니 팬들한테 죄송하지만은 저는 저 개인적인 선호에 따라서 YG 엔터를 좀 선호를 하고 있는데요. 똑같습니다. SM도 좋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뭐 네. KT 뮤직이나 소리바다보다는 오히려 엔터 쪽으로 넘어가서 YG 엔터나 SM 쪽으로 그럼요.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쪽이 네, 그렇습니다. 더 수익이 클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저희 나눠봤습니다. 오늘 음원을 키워드로 놓고요. 그와 관련된 시장 이야기 그리고 종목 이야기까지 펼쳐봤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이항용 위원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